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김PD입니다. 심심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물건이 있어서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라도고요. 여기가 장흥, 강진, 여기가 완도입니다. 여기 고금도고 옆에 약산면이라는 곳 보이시죠? 약산면. 여기 약산면 끝에 있는 요 어촌마을, 작은 어촌마을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가구수가 지금 한 100가구, 100여 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해동 마을에 위치한, 물건이고, 요 위쪽에, 마을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집이 있는 요 물건, 요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매 검색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요 물건입니다. 2020 타경 3109 사건 두 개 필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지상권. 그리고 요게 지금 138만 6천 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건 자세하게 설명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총 81평이고 두 개 필지. 현재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49% 138만 6천 원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돼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가지고 하나는 지금 주택 그리고 창고 그리고 이제 사육사 해가지고 총 한 1,000만 원 정도 81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7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150만 원 정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상권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값어치입니다. 값어치가 1,500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 이제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땅값 같은 경우는 138만 6천 원이지만 요렇게 지금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나중에 돈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읽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목록 1, 2 취득 시, 목록 1번, 2번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하고, 사실조에서 회신에 의하면 농지법상 불법 전용된 농지에 해당되어 원상 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갈게요. 그래서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물건, 요게 지금 창고가 들어와 있는 요 물건, 520번지 답, 이제 519번지 답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택이 들어있고 여기가 창고가 들어있습니다. 요 두 개 필지. 지적도상 길은 없지만 지금 현황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허가 받는데 뭐 신축, 증축, 그 다음에 뭐 뭔가를 하기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자세하게 이제 사진을 좀 보면은 로드뷰가 지금 여기까지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해봐야 이제 창고, 이제 뭐 여기가 축사, 요게 이제 축사겠죠. 요게 창고, 요게 지금 주택 이렇게 보이시고, 요게 창고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집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축사고, 창고고, 그리고 요게 지금 주택입니다. 요렇게 주택. 딱 봐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살고 있는 그냥 전형적인 시골집 같아요. 되게 오래돼 보이죠?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막 부셔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색깔로 봤을 때 되게 오래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집 값어치로 지금 환산했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되게 오래된 집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한 거에 따르면 이제 1,000만 원, 81만 7천 원, 그리고 69만 9천 원. 이 창고를 이제 80 얼마, 그리고 이제 축사를 뭐 7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감정을 지금 해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이거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에 싼 거니까, 뭐 집을 있는 그대로 지금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뭐 새로 짓는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지금 비싼 건 아니라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땅값이
138만 6천 원밖에 안 되는데 1,15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지금 사기에는 좀 애매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매각 조건, 농지법상 불법 전용된 농지에 해당되어 원상 회복 명령이 발하해질 가능성이 있음. 농지인데 이제 허가를 안 받고 농지 전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건물을 그냥 지어가지고 용도, 그러니까 원상 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다시 농지로 만들어라고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괜찮은 물건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돈을 그냥 내느니 원상 회복하면 어차피 이 비용을 이제 그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허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주고 다 사서 이제 그걸 다시 허물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디 부분에 해당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잘만 하면 그냥 공짜로 건물 없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도 만들 수 있고, 내지는 이 까딱 잘못하면 이 돈을 다 주고 다시 다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야, 논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물건. 근데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재밌냐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면, 자,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1차에서 한번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198만 300원. 이게 처음에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됐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찰자가 3명. 이제 차순위가 이제 203만 원, 이제 낙찰자가 222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이제 78%에 지금 낙찰이 됐죠. 기존에 있는 282만 9천 원에 78%, 222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보통 매각 허가 결정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농취증도 내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주장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등기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뭔가 돈을 주고 이제 담보로 뭘 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여기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신청해라라고 하는 그 기간, 이제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뭐 이것저것 들어오고 서류 받고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자 같은 경우는 농취증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딱 일주일 후에 불허가 났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사건이 불허가 났을 경우에, 불허가 난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용을 알지만 잘 모르는,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허가 난 걸 보고 농취증을 안 갖다 냈나?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나와가지고 한번 유찰이 되고, 이제, 3차에 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낙찰이 317만 8천 원. 5명 응찰. 요거는 112%에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불허. 이게 되게 지금,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불허가 나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서류상에 지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제시의 함석 창고 소지하며 건축물 대장 미등록으로 현 소유자 겸 황채연 씨 소유로 지금 주사됨. 황채연 씨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소유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 황 씨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이제 친척이 지독조상 맹지며 농지 자격증 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어디 있었는데, 친척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점유를 하고 있는 여기 있다. 제시의 주택이 소지하며 덧붙인 전입세대 내역과 같이 채무자의 친척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음. 친척이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서류상에 지금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불허가 됐을까 해서, 이 매각 허가 결정 기간에 불허가 되는 경우가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그래도 요즘에도 이제 불허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치증이죠. 농치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건물이 있고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발급 자체를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치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요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지금 보통 사건 설명을 지금 하는 거 보면 농치증을 받았는데 이걸 농취증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걸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이제 제출을 안 해, 뭐라고 해야 되나, 발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도 날리고 모두 이제 그냥 경매도 이제 그 허가가 불어되고 보증금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취증은 이제 발급받으면 되고 지금 이 위치에 이 바닷가 보이는 작은 이 어촌 마을에 요렇게 약간 언덕 위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망 자체가 나쁜 위치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마을 자체가 요런 느낌이고 여기 어디에 지금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여기 집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디 있는 집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살짝 바다가 지금 어느 쪽이든 양쪽이든 이렇게 살짝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투자를 한번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사실 좀 드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니까 만약에 농취증 같은 경우면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농취증을 한번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한 번 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매각 허가를 불허한 이런 그 허가가 안 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황으로 한번 또 유출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채권자죠, 채권자. 그 채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 경매로 강제로 판 돈을 가지고 이제 빚을 이제 갚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던 약산 농협도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보통 이제 세금이라고 부르죠. 세금. 뭐 무슨 재산세라든가 이런 그 세금 같은 경우에 이거랑 상관없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만약에 팔고 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세금을 다 낼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팔고 나서 세금을 다 못 갚는 돈이에요. 이제 택도 없는 돈이라던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낙찰 금액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연속 진행한 걸로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내지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원상 복구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다 내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거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핏 봐서 헷갈려서 내지는 이제 그냥 단면적으로 이거 괜찮은 물건이네. 뭐 그냥 공짜로 지금 집을 허물 수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가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거. 돈을 날리기도 하고 내지는 뭐 낭패를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지금 이제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싹 헷갈리기 그럴 만한 그 사건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 좋아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농시증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원상 복구를 할 테니까 일단 발급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지켜서 그 원상 복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검사도 받고 확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돈을 날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땅에다 묻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돈을 그냥 생돈을 날리는 상황 내지는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기관에서 지금 세금만큼 돈이 안 걷어들여져 가지고 그 돈만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또 불허하고 나오고 불허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건.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농취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자체 약산 면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아 이거 농취증 발급됩니까? 발급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돼요. 언제요? 이렇게 절차를 얘기를 듣고 뭐 진행을 뭐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해당 경매계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보시면 해당 경매계라고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허가가 지금 안 났던데 요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다음 왜 이렇게 허가가 지금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불허가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피해 없으시길. 혹시라도 이제 뭐 돈을 안 날렸다 손 칩시다. 응찰자 3명, 응찰자 5명. 이 둘 중에 그 한 명씩은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겠지만, 나머지 2명, 나머지 지금 그 4명, 총 6명 같은 경우는 그냥 생돈 날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총 8명 자체가 지금 생돈을 날린 거겠네요. 왜냐면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 가서 입찰 해야 되고, 뭐 가서 또 은행 가서 돈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교통비, 시간 이런 것들을 지금 낭비할 수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보다가, 괜찮나? 안 괜찮나? 이걸 계속 헷갈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뭐 이상, 재미나는 사건이 있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너무 싸도, 이 경매 물건 자체가 너무 싸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 참,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영상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